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와, 저 어저께 이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보고서 자체가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900페이지가 넘고 내용도 굉장히 생생해가지고, 야,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렸구나 하는 정말 실감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그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최종 감사 결과였습니다. 이 감사가 2022년 9월에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근데 무려 2년 7개월 만에 이제 어제 최종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결과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 5년 임기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서 주택, 소득, 고용, 이건 뭐 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그 통계들 아닙니까? 이런 통계들을 조작을 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게 집값 통계 조작.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값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집값이 올라서 나는 거지가 됐다. 집 안 산 나는 거지가 됐다. 그래서 벼락거지 됐다.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눈에 보이게 집값이 올랐는데 이 집값이 안 오른 것처럼 그렇게 통계를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조작이 된 통계가 이거 다시 한번 CG 보여주시겠어요?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동향, 가격 동향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최소 102차례 조작을 했다. 통계를 102차례 조작했다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심각한 것은 숫자, 원 데이터 자체를 만졌다는 거예요. 왜 통계 조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산출 방식을 바꾸는 게 있고 숫자 자체를 만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자체를 만졌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복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왜 그렇게 조작을 했겠습니까? 청와대가 지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원에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려간 지시는 뭐냐면은 통계를 사전에 제공하라. 이게 원래 사전에 제공하면 안 되거든요. 통계법에 돼 있습니다. 원래대로 이렇게 규정된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주간 통계다, 월간 통계다 그러면 그 월 단위로 제공을 해야지 중간중간에 그렇게 통계 달란 대로 제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중간에 통계를 제공을 받다 보면은 유혹이 들겠죠. 이거 보니까는 이거 추세가 이렇게 보면은 집값이 오른 거로 나오겠는데 손대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못하게 통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주기 외에 이렇게 통계를 제공받는 건 안 되게 돼 있는데 사전 제공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요구 받아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집값 변동률 하향하는 것으로 안 해주면은 예산 깎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원이 그 압력에 굴복을 한 거야 사실상.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집값 상승률을 0%로 그렇게 해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10주간 변동률이 매주 0.01% 동일하게 10주간 동일하게 0.01% 집값이 오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느끼기에도 정부 통계랑 KB 부동산원 통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장 통계랑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상한데 이거 정부 통계 이거 이상한데 이거 제대로 된 거야?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게 조작에 의한 거였다라고 어제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통계 조작을 했고 집값 통계만 조작한 게 아니에요. 이른바 소주성으로 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처럼 소주성 여러분들 이제 조금 가물가물하실 텐데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임금을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활성화하면은 경제가 성장한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지금 와서 보면은 말도 안 되고 전혀 근거도 없는 것으로 결론 난 그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소득 관련 통계도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통계청에 통계자료 또 마찬가지로 미리 내놔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통계청이 임의로 그 가중값을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꾸몄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통계가 예쁜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청와대가 의도한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노동연구원 여기도 이제 그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다른 연구원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분석하니까 이거
불평등이 개선됐다. 뭐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다 문재인 정부의 지금은 실패한 그리고 경제를 망가뜨린 것으로 지목되는 그런 정책의 영향으로 이렇게 통계가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계를 손댄 게 최소 밝혀진 것만 2018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거의 임기 대부분이죠. 102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것이고 또 그냥 했겠어요? 산하기관들을 압박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그렇게 압박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압박을 받고 결국은 거기에 굴복해서 통계를 조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심각한 게 원 자료를 조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계로 복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당장. 이게 통계 조작했네, 나쁘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냐면은 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제초한 그 초과이익에 따른 이 부과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통계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제초안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만약에 집값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집값에 따른 그런 그 초과 이익을 갖다가 지금 환수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시행을 앞두고 이제 부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부과가 되는 금액이 이 통계 조작 때문에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산식이 보니까는 집값이 적게 오를수록 그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통계 조작으로 내가 안 내도 낼 돈을 내 집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앞두고 있는데 내가 안 내게 될 돈을 안 내도 돼야 될 돈을 억지로 지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수금이 지금 더 추가로 내야 될 환수금이 1조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조에 달한다고 그 국민의힘 그 전 의원이 유경재현 의원이 그때 통계 자료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계 조작의 결과 내가 지금 재건축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이렇게 늘어났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 상대로 소송하겠죠. 아마 저는 이제 법조인이고 변호사니까 지금 예상되는 게 이 법조 시장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글부글하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은 정부가 백업을 해준 거잖아요. 이거 통계 조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제초안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쓸데없이 많이 내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소송하시면 됩니다라고 팁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김장선이 재밌는 말씀인데 소주만 먹어라 이거지. 정말 소주성 믿고 있다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경제는 그만큼 부응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소주만 드시게 된 분들 정말 많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경제를 처절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로 사실 정권 교체를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탄핵으로 바뀌었는데도 그 정부가 불과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이제 윤석열 정부였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불과 얼마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종결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너무나 사실 말씀드리기도 좀 가슴 아픈데 아무튼 그때 이건 한번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얼마나 사실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이었는지 그때 당시에 그 발언을 한번 조금 보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계 조작할 당시에 그 김현미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3년 동안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죠? 자고 나면 오르는 게 집값이었잖아요. 강남 집값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도 사실 부동산 거래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냥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러 가면은 앉은 자리에서 5천 1억씩 올리는 거는 예사였다. 2021년도 그때 불장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때 부동산 거래를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 이분은 그래도 원래 얘기했던 가격대로 이렇게 계약을 해주시는 좋은 분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집주인들이 그때는 정말 갑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매수자들이 서로 먼저 계약 체결하려고
정말 계좌번호 받으려고 정말 진땀을 빼던 시절이 그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니까 앉아서 벼락거지 되느니 내가 진짜 이 웃돈 주고라도 집값 사겠다고 집주인 계좌 받겠다고 가계약금 입금하겠다고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뭐 강력한 그 규제책을 굉장히 뭐 몇십 차례 취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그 대책을 취한 이후에 부동산 값이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가니까 보합세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통계 조작을 했고요. 김상조 정책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지침을 내렸어요. 적극적으로 감정원의 우수한 통계. 이게 왜 우수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손댔으니까.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실련 본부장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 이게 뭐냐면은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뭐 물론 이제 같이 뭐 좌파 정부긴 하지만 좌파 성향이긴 하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좀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 본인도 사실 시민단체 출신이잖아요. 참여연대 출신인데 경실련 본부장 날뛸 때 그 조작된 통계 가지고 강하게 반박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홍장표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정규직 늘어나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고 지금 뭐 여러분들 이미 다 겪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사람 대신에 뭐 씁니까? 키오스크 쓰고 로봇 쓰고 하잖아요. 사람은 써도 비정규직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수치다. 수치랑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 기사 제가 그래픽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사 중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집값은 급등하고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늘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오니까 이렇게 통계 조작을 했다는 건데 라임이 맞더라. 집값은 급등하고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내세웠던 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평등하다. 그걸 내세웠는데 정부가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집값은 급등하고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못 참고 통계 조작에 나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계 조작의 역사를 갖다 이제 오늘 신문에서 굉장히 좀 자세히 썼더라고요. 2017년 6월부터 시작을 했고 거의 통계 수치 매번 가져오게 하면서 이거 통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계를 국토교통부를 시켜서 재검토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재검토가 뭐예요? 통계 조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용어를 썼냐? 마사지. 청와대 행정관들이 진짜 다음 주는 마사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사지가 뭐겠어요? 통계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사 이동으로 옮기는 사람한테 국토부 담당자한테 이 청와대 행정관들이 가기 전에 마사지 좀 하고 가라. 이런 게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나중에 들통나서 문제가 될 줄 몰랐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담하고 뻔뻔스럽고 이렇게 정권이 바뀔 거를 예상도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체 대화방에서 뭐 그런 대화도 오갔다고 그래요. 차관님 생각에는 이 정권의 명운이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달려있다. 그거 제대로 봤네요. 지금도 오르는데 통계 수치를 2배로 올리면 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 단톡방에 그 제대로 본 거예요. 본인들도 현상 돌아가는 걸 안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통계 수치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계청 직원들이 청와대 질책을 의식을 해서 산정 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가계소득 같은 경우에도 2017년 6월 이후에 2017년 3, 4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통계청에서 어떻게 했냐. 청와대 질책을 의식을 해서 아예 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그러니까 집값은 안 오르고 가계소득은 늘어나고 야 통계대로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런데 그게 다 가짜였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힘들었었습니까? 가게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뭐 그렇다고 알바비, 오른 알바비 받는 사람들도 그거로 잘 살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집값은 이제 뭐 내가 쳐다볼 수도 없게 높아지고 다른 지표들도 다 악화가 되니까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죠. 자, 그렇게 왜곡을 했는데 청와대가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장표 경제수석이 뭐라도 분석해야 된다면서 원자료 다시 갖고 와. 통계청에 원자료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강신욱 당시 이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분석을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냐면은 가계소득은 감소했지만은 저임금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은 많이 올랐다. 이 감소한 거는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지금 어떻게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분치를 한 거죠. 가계소득은 감소했지만은 이 개개인의 소득은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조작된 통계 결과를 내놨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전 대통령이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5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고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시겠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망가뜨리고 또 그렇게 해서 경제가 망가지니까 통계를 마사지하고 조작해서 이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저렇게 거짓으로 국정 홍보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의문이 드실 게 도대체 아니 물론 이런 결과를 예상한 건 아니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끝났잖아요. 문재인 정부 끝난 지가 지금 뭐 3년이 넘었고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도 이렇게 됐는데 아니 도대체 이 결과가 왜 지금에서야 나온 거야? 의문이 드실 텐데 이게 지금 뭐 경과를 설명을 드리면은 2023년 9월에 한번 결과 발표를 했었습니다. 중간 결과 발표를 했었고 그때 결과 발표를 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수현 당시 김상조 이런 사람들 기소를 했어요. 그 22명을 원래 이제 그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김현미, 김상조, 뭐 김수현 이런 사람들은 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11명 기소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것은 그렇게 다 기소까지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발표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하고 재판하고는 별도로 또 이제 통계 조작에 관련한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 뭐 이런 조치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은 사실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수수색 권한은 없습니다. 감사원은 자료 제출 요구권만 있어요. 그럼 안 내고 버틸 수 있잖아요. 이제 그 경우에 대비해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뭐 징역 1년 이하 뭐 그렇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사 권한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900쪽 추린 결과만 900쪽에 이르는 그런 방대한 이 통계 조작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자료로서. 이게 원자료는 한 3만 쪽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의 범위가 광대하고 관련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또 중간에 감사원 내부에서 그 내용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행정부니까 감사 대상이잖아요. 출근 제대로 안 한 거라든지 이런 직무상 비위 감찰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조은석 그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감사위원이 자기가 주심인데 자기한테 자료 안 보여줬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감사원 내부가 쪼개지고 분열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사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에리엠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장 그 탄핵시킨 게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 통계 조작의 결과를 갖다가 드러내지 못하게 탄핵시킨 거 아니냐 굉장히 지금 예리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 결과 이렇게 발표 못하게 기관 마비시킨 거잖아요. 참 생각할수록 이런 게 정말 국기문란이 아니면 뭘까? 이거 정말 국기문란 아닙니까? 한 나라의 그런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통계를 조작했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정말 중범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정권이 바뀌면은 흔히 나타나는 양상 중에 하나가 어떤 특히 기관 중심으로 본다면은 뭐 낙하산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 정권 인사를 갖다가 뭐 갖은 감사를 벌여 가지고 뭐 심지어 무슨 김밥집에서 김밥 먹은 것도 법인카드 쓴 걸 문제 삼아 가지고 쫓아낸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비일비재하고 그러는데 야, 통계를 조작했다? 이거는 정말 이전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어느 정부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범죄 행태인 겁니다. 더군다나 심각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방식을 계산한 것을 벗어나서 숫자 자체를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데이터 복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13캐치님 말씀대로 그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면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손보겠다고 한 기관 중에 하나가 감사원이에요. 감사원하고 검찰. 감사원이 이렇게 이전 정부의 통계 조작을 장기간에 걸쳐서 밝혀내니까 이 감사원을 손대겠다, 없애겠다 이런 방침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통계 조작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항의하고 나름대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통계 조작 방침이 포착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상적으로라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감찰 들어가고 관계자들 징계하고 중한 사람들을 수사에 넘겨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묵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원, 이 통계를 관리하는 통계를 만드는 곳이 부동산원입니다. 부동산원의 최후의 저항의 방침은 뭐냐?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압박이 심하게 오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그 첩보수집 하잖아요.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그 공직사회나 뭐 이런 데 돌아다니는 첩보수집 하잖아요. 첩보가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통계치 낮추라고 부동산원의 청와대에서 그 외압 넣었다. 그게 이제 경찰청에 들어가고 그게 거꾸로 청와대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뭐 하는데요? 민정수석 상관하거든요. 이런 부당한 압력 아닙니까? 관계자들 징계해가지고 적발해가지고 뭐 수사 의뢰를 하든 뭐 징계를 하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국토부에 야 조심해. 너네들 살살해. 그 연락하다가 괜히 이렇게 첩보에 걸리지 말고 조심 좀 해. 야, 이게 나랍니까? 지금 그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찰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은 수사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거꾸로 이런 비위 사실이 첩보로 올라왔는데도 야, 너 조심해. 살살 좀 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귀띔을 해줬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누가 있었냐? 최강욱 전 의원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직기관 비서관이었습니다. 최강욱 씨 어떻게 해서 의원직 잃었죠? 그 조국 아들한테 본인이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안 했는데 인턴 했다고 그래서 거짓 인턴 증명서 써줬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었죠. 그때 당시 민정수석 누가 제일 오래 했어요? 조국.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정말 SOPOSM님은 다수석을 가진 야당의 횡포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는 특히 이 행정 권력도 갖고 입법 권력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통계청장 같은 경우에도 갈아쳤잖아요. 처음에 황수경 통계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 통계 조작을 거부를 했어요. 중간중간 통계 달라는 것도 안 된다고 그 불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걸 묵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3개월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이것도 사실 전형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그런 행태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짓도 했냐면은 이 통계를 조작을 하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KB 통계, 민간 통계랑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예 안 되겠다. 이거 너무 티나게 조작하면 안 되겠다. 이거 물론 조작을 하면 안 되지만은 조작을 하더라도 너무 티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냐? 그리고 KB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실게요. 그 뭐 조선일보 뭐 이제 단독 기사로 나온 건데 KB 통계랑 굉장히 차이가 난 거예요.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겠죠. 어떻게 차이가 났냐면은 2020년 8월 넷째 주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10주간 아까 왜 10주간 그냥 똑같이 0.01% 아니 이거 무슨 도대체 무슨 공산주의 중국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민간 통계는 어떻게 써요? 당연히 오르는 대로 반영이 되니까 KB 통계는 주 단위로 봤을 때 0.222에서 0.382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0.0이라고 0.2, 0.382 최대 38배까지 민간 통계랑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김현미 장관이 3년 2개월 동안 11%만 올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잖아요. 민간에서 이렇게 통계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때부터도 이런 통계 조작 사실 알려지기 전에도 의문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정부 통계 저거 제대로 된 거 맞아? 정부 통계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잘하는 거 있죠. 대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성 논란을 보고 대노해서 논란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 아니 논란의 해소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정부 통계를 손대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KB를 혼내주자. 나아가 KB를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부동산원 주택 동향하고 KB 동향을 통합하는 방안. 통합하면 어떻게 되겠어? KB 통계가 없어지겠지. 그런 거를 검토하라고 대노하시면서 지시했다. 국토부 과장 요청 사실이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오늘 국토부 국감을 보시고 VIP께서 대노하시면서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KB를 손대는 그런 방안까지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그 방안은 실행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했다고 그래요. 민간 통계에 대해서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인증 기준을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면은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거의 공산주의 발상을 실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까지는 너무하다 싶었는지 아니면은 밑에서 이것까지 하다가는 좀 저항이 세겠다 싶었는지 이것까지는 안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제 사실 이거 아이템을 준비를 하면서 원자료를 좀 봤어요. 900페이지 자료도 좀 보고 그리고 보도자료만 해도 27장이더라고요. 보도자료에 굉장히 생생한 표현들이 있어서 대화체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경각심이 없고 겁이 없었던 거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될 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한번 몇 개 좀 보고 가실게요. 국토부 2019년 6월 17일에서 6월 17일 날 9.13 대책,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9.13 대책 이후에 하락세였다가 보합으로 아까 가니까 부동산에는 마이너스 유지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 국토부 과장이 부동산원에 BH 청와대죠. 예의주시 중이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다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저희 라인. 그러니까 국토부의 라인 있잖아요. 그쪽 라인 다 죽는다. 이거 어공인지 늘공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늘공까지 이렇게 했댔으면 정말 나라 망했다고 봐야죠. 이번 한 주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어쨌든 부탁조로 나오는데 또 다른 과장은 어떻게 했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너네 죽어 이거예요. 주택가격 동향조사 업무를 부동산원이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넘겨버리고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야, 이런 사람들 다 이거 직권남용 정말 협박죄 이런 걸로 수사해서 기소해야 되는 사안 같은데요. 법적으로 봐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국토부 실장 같은 경우에 부동산원 원장한테 사표 내시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치가 서울 매매 변동률이 0.02% 수준으로 7월 4주차에서 8월 3주차 예측치부터 아예 하향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변동률을 0.02% 수준으로 유지를 했고 또 대통령 취임 2주년 앞두고 강남 3구 엄청나게 올랐죠. 저도 이제 그 불장을 저도 겪어봐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어떻게 했냐. 시장 점검회의에서 야, 강남 지역은 호가도 반영하지 마. 그리고 실거래도 경우에 따라 실거래를 반영 안 하면 어떡해요. 근데 실거래도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반영하지 마. 그러면서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 통계보다 절대 먼저 상승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말 생생한 국가 시스템의 붕괴가
어제 이 감사 결과에서 다 포착이 됐던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 낙하산 인사라든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국정농단이고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말고도 문재인 정부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핵심 연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그러면은 다 어떻게 됐냐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사건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 조작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인사들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들이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이없이 무죄가 났었는데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이거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징역 3년, 2년 그렇게 실형이 났다가 2심에서 되고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고심 진행 중인 그런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 연루된 사건들이 그 서해 피격 사건 있잖아요. 그 서해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1심이 났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거 유죄는 유죄지만 선고유예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죄 중에서 가장 가벼운 그러니까 판사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게 남북 관계가 굉장히 특수 관계고 관련 법령이 없는 가운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지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기사가 일부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 사건들이 핵심 연루된 사건들이 10건 정도 있는데 일부는 그렇게 결론이 났고 일부는 2심에서 1심에서 실형이 났지만은 2심에서 무죄가 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고 그리고 이제 그 사드 기밀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관련자들이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건이 뭐냐면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위와 관련된 그런 뇌물죄 사건 있잖아요. 제가 판읽기에서도 몇 번 해드렸는데 그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특혜 취업한 사건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한 지도 꽤 됐는데 2022년부터 시작돼서 수사를 한 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기소라든지 불기소 제대로 결론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문다혜 씨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어제 그 1심 선고 결과가 났었죠. 음주운전하고 이제 불법 숙박업소 운영하고 해가지고 두 개 묶어서 벌금 1,500만 원 그렇게 선고가 났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 중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목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그 사위의 특혜 취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타항공의 계열사에 취직시켜주는 이 전무로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한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어떤 기관장도 올려주고 또 공천에서도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그 뇌물죄의 대가성을 두고 이렇게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의 어떤 그 검찰의 결론이 지금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너무 답답하죠. 아니 정권이 바뀐 지가 3년이고 심지어 이 바뀐 정권마저도 이렇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정권 넘어간다면은 이 수사들 그대로 묻혀버리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